이제 암이 아까 생활습관병이다. 이거는 꼭 잊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암을 치유할 때 필요한 명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의 본질이 뭔지, 그 다음에 내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 뭐 우주 최강의 의사가 있다 이러는데 도대체 나의 능력은 최대한 발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암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암은 생활습관병이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게 국소적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습관병은 전체성의 질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하고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반사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리 가슴은, 머리는 선명하고 선명한 의식이고 여기 가슴은 여기만큼 선명하진 않지만 모호한 느낌이 있고 요 배는 깜깜한 무의식을 말하는데요. 요 깜깜한 무의식인 배에 생명의 메인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고 그래도 꽤 느껴지는 요거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안 느껴지니까 여기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메인 바디는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곳이 메인 바디다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보이고 거기에만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선명하게 알아야 뭘 하지. 이게 이제 머리하고 가슴만 있다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닭이 이렇게 목이 좀 잘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예전에 뉴스위크인가에 표지 모델에 나왔죠. 머리가 잘렸는데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이상 없이 살아요. 대신 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호스 끼워주면 막 쌩쌩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아무 지장 없이 살아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봤더니 머리에도 이렇게 대뇌 피질이라는 곳이 있죠.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곳. 이게 머리예요. 우리가 보통 머리에 생각하듯이. 그 중간에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감정, 장기 기억 이런 걸 담당하는데 감정, 여기 가슴에 해당해요. 그리고 요 아래 여기를 뇌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생명을 담당한다고 표현해요. 뭐 머리하고 가슴은 생명이 아닌가?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의식 또는 우리 말로 좀 알아듣기 쉬운 말 자율신경. 요게 뇌간 부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닭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봤더니 여기가 잘렸어요. 여기 싹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 뇌간 부위는 이게 무의식이에요. 안 느껴져요. 이 부분만 살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 선명한 의식, 그래도 꽤 잘 느껴지는 모호한 무의식, 여기 느낌, 요 감정, 요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금 번지수가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종소리 딱 할 때 머리 가슴 쪽에는 다 안 느껴질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고 이쪽은 느끼라고 막 했잖아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감각 속에 머무르세요. 그게 지금 이 생명의 요게가 메인 바디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메인 바디. 여기는 생명의 액세서리가 있는 곳입니다. 액세서리는 그야말로 꼭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 감정 없어도 사냐고요? 산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상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선명한 의식, 여기 머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가슴에 모호한 느낌의 세계, 깜깜한 무의식, 뭐 요렇게 요게 많이 차지해봤자 7%라고 그래요. 선명한 의식이. 93%가 모호하거나 깜깜하고 안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젠들러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생명에 대하여 선명하게 숫자화해 갖고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그 정보 부족에서 나온 결과다. 무지의 결과다라고 말을 해요. 생명의 메인 바디는 뭔지 모르지만 체험하다 보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딱 그게 있는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 이쪽이 전체성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뿌리 같은 거 또는 씨앗 같은 겁니다. 씨앗에 꽃은 어떻게 필 거며 잎사귀는 몇 개로 나눌 거며 이런 게 다 정보가 들어있듯이 자, 이렇게 보면 우선 선명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하여 참고사항이지 이것이 끝이다라고 보시면 어렵다. 이걸 통해서 이 불안을 조금 좀 줄일 수 있고 결국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100점짜리 문제에서 7점짜리 문제다. 나머지는 고요해질 수 있는 고기에 들어가는 건데 참 말이 어려워요. 표현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나은 분들은 좀 많이 경과가 좋은 분들은 이 말이 말로 표현을 못해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주마니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면 굳이 담도 관리 방법을 굳이 알지 않더라도 온몸이 같이 좋아진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래도 말해 주신 김에 간 담에 대하여 또 약간 개별성은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개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이게 전체인 줄 아니까 항상 요 서론이 길게 돼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100점 만점 문제에 7점짜리 얘기를 제가 해드려 볼게요. 93점은 지금 우리 몸이 조화를 이루어서 60조 세포가 다 균형을 이룬 다세포 생명체로서의 건강성을 갖추면 모든 암 종과 상관없이 똑같고요. 한 7%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은 계절로 따지면 봄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봄의 기운. 봄의 기운은 이렇게 죽어있는 나무 같은 데서 새싹이 돋고 막 아스팔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가 뚫고 나오고 신기하죠. 만물이 소생하는 것, 안 보이던 땅 속에서 그걸 뚫고 나오는 힘. 이게 봄의 만물을 소생하는 힘이라고 해요. 간은. 그래서 영어로 간이 뭐죠? 리버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명력의 대표적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간은 약 70% 정도가 잘려도 30%만 남아도 한두 달이면 다 꽉 차버려요.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나요. 말라 죽은 것 같은 데서도 또 금세로 자라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 특징을 심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생물학적인 건 또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으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그리고 직진성이에요. 직진성. 그래서 이제 되게 제가 간 다음에 환우분들을 오랫동안 한 30여 년부터 보면 좀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의 올곧은 방법론이 있어요. 딱 이렇게 방향성을 둔 한 가지 방법론들. 그걸 좋게 말하면 선비 같은 꼿꼿한 지조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면 자기식의 고집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간을 치료할 때 한의학에서는 유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 간을. 그래서 간은 주로 딱딱해지면 병이 많이 되죠. 간경화 이렇게. 그리고 간암. 그래서 유간하기 위해서는 뭔가 심리적으로 억울함, 뭔가 막 내 뜻대로 쫙 펼쳐보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 그냥 막 스트레스에 막 너무 민감함. 이게 잘 풀리면 창의력이기도 하고 기획력이기도 한데 잘 안 풀리면 신경이 예민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공감하고 나면 다스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게 간담의 환자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장점도 있고 간 기능에
거기 또 갖는 단점도 있죠. 항상 빛과 그림자가.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간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내가 가진 장점, 뭔가 시작하면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시작하고 설득하고 내 방식대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잘한다. 두 번째는 내 방식 아닌 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요 두 가지만 잘 결합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치유 가능 여부? 아유,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간암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간경화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담도암이셔서 이 간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성격적 특질,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조금 압니다. 체험으로도 압니다. 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